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0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테라스를 안고 있는 90평대 펜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 소개를 해드리면 초등학교 자녀 2분을 키우고 있는 4인 가족입니다.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거실, 주방, 그리고 미니 거실, 방이 6칸입니다. 화장실은 4칸, 드레스룸, 메인 테라스, 그리고 서브 테라스, 드레스룸, 그리고 다용도실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보다 더 좋은 레이아웃, 보다 더 좋은 디자인을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구현을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자, 현관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현관부터 말씀드리면 현관문을 들어오자마자 우측부터 시작해서 복도로 향하는 공간이 전부 다 수납으로 짜여져 있는 공간이었어요. 도어의 색깔이 붉은 오크 계열이었거든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쪽 공간은 주방으로 바로 질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페이크 도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쪽으로 더 공간이 있고, 그 우측에 신발장이 서브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수납은 충분히 가능한 공간인데 이 평수에 비해서 조금 현관이 작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수납장은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방으로 향하는 곳의 수납장과, 그리고 지금 제 우측면에 있는 이 팬트리 수납장, 그리고 테라스 맞은편에 이 복도 쪽에도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2통이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수납을 해결을 하고요. 기존에 제 후면에 현관장이었던 부분을 벤치와 거울을 시공을 해서 거실에서 현관을 나갈 때 바로 거울을 볼 수 있게 설치를 했고, 이 제 좌측면을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 그냥 현관장이었지만 저희가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스타일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지만 다기능을 가진 현관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주방입니다. 정말 웅장하죠. 기존 주방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주방이었거든요. 제 후면 같은 경우에는 가열대와 개수대가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조그만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었는데 이 아일랜드가 한 2m 80 정도 되는 조금 작은 아일랜드였어요. 그리고 양쪽에 동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좌측에 보이는 이 장식장은 그대로 예전에도 장식장이 있었고, 이 우측면 같은 경우에 키 큰 장과 냉장고 장이 길게 있었습니다. 기존 주방도 갖출 거를 다 갖춘 그런 주방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 전문가의 시각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후면에 냉장고장을 옮겨드렸어요. 그리고 키 큰 장과 냉장고장, 그리고 오븐과 수납장까지 좀 넉넉한 장을 짜드렸고, 이 앞에 아일랜드를 2m 80 기존의 아일랜드에서 3m 80으로 늘려드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측 동선을 없애고 아일랜드를 키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일랜드가 2m 80 안에 가열대와 개수대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충분한 조리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3m 80이나 되는 큰 아일랜드를 권장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 이 냉장고장이 후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냉장고장이 만약에 이 우측에 있었다면 반드시 이 동선 옆에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냉장고가 뒤쪽 후면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동선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동선은 사실 이 우측 동선이 아니라 좌측 동선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현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관에서 바로 주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페이크 도어를 열게 되면 현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바로 주방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선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선 끝에 이 부분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을 열게 되면 보조주방과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 곳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동선으로 자주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사실 저쪽 동선을 없애고 보다 나은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주방의 자재와 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방 자재를 설명을 하려면 사실 이 공용부의 무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바닥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바닥에 지금 1200에 600각의 타일처럼 생긴 마루가 깔려 있거든요. 저희가 이 구정마루에 마블러스 듀스 멜로우 베이지라는 제품을 썼고, 원래 이게 사실 교차 시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숙련된 그 시공팀을 데리고 와서 교차 시공을 하지 않고 정말 타일처럼 보이게 딱 떨어지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일스럽고 고급스러움이 묻어 나오는 것 같고, 이 무드가 그대로 잘 이어지게 이 벽면 같은 경우에도 영림에 나오는 발렌 블랑이라는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이 한 톤처럼 묶이다 보니까 우리 주방 도어를 조금 힘을 줘야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사비올라라는 이태리 수입산 도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비올라 제품의 특징은 관리는 굉장히 편한데 만져보면은 원목과 거의 질감이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디자인과 사용성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월럭과 블랙 계열이 섞여 있는 그런 도어를 선택을 해서 약간 이 주방의 크기에 맞게 좀 무게감을 주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후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후드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후드 일체형 쿡탑이나 아니면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공용부가 넓게 되면 이런 디자인 후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팔맥에서 나오는 루멘 아일랜드 후드예요. 후드 길이가 약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우리 주방에 어떤 포인트를 주기에는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있는 이 사비올라 도어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판과 개수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비올라 도어에 맞춰서 저희가 흑색인 세면대를 사용을 했어요. 엘레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판도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실패 없는 지오그리스 제품, 이날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특이한 게 저는 이 무광의 세라믹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와가지고 만져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서 제가 고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코팅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라믹에 코팅을 해놓으니까 무늬도 선명해지고 돌에 기름칠을 해놓은 느낌이 들어서 사용성도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세라믹에 코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면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보이는 뷰이고요. 그리고 이 소파 뒷면은 바로 테라스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월 쪽을 저희가 신경을 썼는데 98인치 TV를 담을 수 있는 아트월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하부에 사운드바를 꼭 놓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주방 세라믹에 남은 잔재를 써서 하부에다가 사운드바를 받칠 수 있는 선반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용부에서 봤을 때는 일체감이 있게 그렇게 시공을 했고, 이 상부의 실링팬 같은 경우에도 컬러감이 굉장히 주방 도어와 비슷하거든요. 주방과 거실은 요새는 한 공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쪽 뷰에서 딱 봤을 때 이 실링팬과 세라믹과 주방의 모습이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테라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테라스에서 보이는 이 호수뷰가 너무 좋은 테라스여서 과하게 시공하진 않았고요. 바닥과 이 파고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바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데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컬러도 많이 변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사용한 이 페데스탈 타일은 밑에 하부에서 어느 정도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잡혀있던 구배대로 물구배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배수의 기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타일이 20T짜리 고강도 타일이에요. 그래서 변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거나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이 친구는 굉장히 강도가 좋기 때문에 변함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파고라를 설명을 드릴게요.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림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제쳐지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가 천정이 완전 제껴졌을 때는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이렇게 닫아놓게 되면은 날씨에 상관없이 이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앞쪽에 폴딩 도어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이런 외부 환경에 대비해서 정말 완벽한 테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복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관을 나와서 이 테라스를 지나 미니 거실까지 이어져 있는 복도입니다. 자, 테라스와 미니 거실 사이에는 방 두 칸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 이 방 두 개는 남편분의 컴퓨터 방과 서재방입니다. 그리고 이 복도가 그대로 필름으로만 쭉 이어지면 굉장히 좀 심심할 것 같아서 가운데에 저희가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를 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복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지금 바닥을 보시면 1200에 600각 마루를 딱 맞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라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도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 불이 다 꺼져 있을 때 저절로 불이 켜질 수 있게 발목 센서 등을 달아서 화장실을 가거나 공용부로 향할 때 좀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미니 거실입니다. 게스트룸 앞에 서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상시에는 고객님들 가족들께서 저쪽 공용부도 사용을 하고 이 미니 거실도 사용할 수 있게 다용도의 기능을 가진 미니 거실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게스트들이 오시게 되면 게스트분들도 방에만 있기 좀 그렇잖아요. 이 앞에 나와서 뭔가 책도 읽고 뷰도 보고 하실 수 있게 충분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이 안방 화장실 앞 그리고 화장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 침대 프레임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침대 프레임 옆쪽 한 벽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페이크 도어인데 이걸 열게 되면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구조에서 굉장히 조금 불만이었던 부분이 안방 화장실이 너무 작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바꿔드렸냐면 원래 기존에는 이 드레스룸으로 가는 도어가 여기도 있고 그리고 제 후면, 지금은 막혀 있지만 제 후면도 드레스룸으로 가는 동선이었어요. 도어가 두 개였어요. 저희는 과감하게 저쪽으로 가는 도어를 없애고 이 공간을 화장실로 편입시켰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좁은 화장실이었다고 고객님께서 불만을 가진 이유가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세면대와 우리 양변기가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은 욕조 그리고 제 옆에 샤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겨 넣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 펜트하우스고 90평대 우리 안방 화장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세면대와 양변기는 그대로 살려서 이쁘게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이 샤워 공간과 욕조 공간이 같이 있었던 이 공간을 샤워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욕조는 어디 갔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도 쪽 동선, 드레스룸으로 가는 그 복도 동선을 없애고 이 욕조로 좀 편입을 했거든요. 바로 이 공간이 욕조 공간입니다. 자, 밖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욕조 공간이 생김으로써 샤워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1500에 1500입니다. 성인 2명은 충분히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이 월 쪽에 간접등도 만들어드려서 부적으로 수납도 챙길 수 있고 무드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욕조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저희가 펜트하우스는 세 번째 현장인데 가장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각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렸거든요. 보다 더 완벽한 펜트하우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들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개개인 고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는 요청사항에 따라서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테리어 회사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보다 더 완벽한 구조에서 보다 더 완벽하게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